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DC 노인도서관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소개해드릴 노인도서관의 일일 사서이자 오늘의 진행자인 손민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JDC 노인도서관의 일일 사서로 함께 일해줄 분이 또 와 계신데요. 알베르토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마찬가지로 손민아 사소님과 함께 똑같이 JDC 노인도서관의 사서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그렇죠. 네, 아마 우리가 좀 다른 또 같은 그런 시각으로 오늘 그 책을 펼쳐보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맞아요. 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JDC 노인도서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주최하는 행사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논의의 장인 제주포럼의 특별 세션입니다.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기반으로 평화 가치를 확산하고 차세대 청년들을 이끌어갈 사회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만들어진 그런 자리인데요. 앞서 저희를 일일 사서로 제가 저희 두 사람을 소개해드렸는데 이곳 JDC 노인도서관이 과연 어떤 건지 우리 알베르토 사서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마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속담 중에 노인은 도서관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살아온 경험과 지혜, 지식이 결론 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들과 같이 똑같은 가치가 있고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제주 4.3 사건 유족분을 어르신을 모시고 네. 그분들의 이야기 통해서 청년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무래도 그 평화의 가치도 말씀드리고 큰 영감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주 4.3 당시의 정황을 유족 할머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고요. 그를 통해서 현 시대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일까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저 이 귀한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시 못한 분들은 제주포럼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서 지금 많이 함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래서 JDC 채널 유튜브 채널에서 또 똑같이 이렇게 생방송 보시면서 저희 댓글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댓글 계속해서 이렇게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 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정식으로 JDC 노인도서관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알베르토 씨는 이 도서관에서 가장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 뭘까요? 제가 골라놨습니다. 아, 네. 여기 있네요. 골라놨어요. 아무래도 당연히 오늘이랑 관련된 책인데 네. 영어 책이에요. 외국인이니까. The Jeju April 3rd Incident Through Women Eyes라는 책인데요. 원래 이 원고는 아무래도 한국 책이에요. 제주 4.3의 여성이라는 책인데 이런 책이 있군요. 네. 이 표지 여러분님 보이시겠죠? 네. 이 정말 이 표지부터가 심상치 않은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살짝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일단 JDC와 이 제주 4.3 연구소 함께 이제 번역하고 출간한 책인데요. 아무래도 그때 이 제주 4.3 사건 겪으신 분들 중에 여성분들의 이야기 담은 책입니다. 따로 모아서. 맞아요. 정말 그 사건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이야기 다 이렇게 담아서 만든 그 고술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면서도 우리가 너무 말을 못하고 쉬쉬했기 때문에 맞아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다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언어 번역을 해서 이렇게 알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각 지역의 도서관과 연구기관에 다 이미 배분돼 가지고 전달이 됐대요. 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물론 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를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도 있지만 아무래도 교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책은 사실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네. 한 분의 이야기 그래도 쓰여지고 읽혀지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영감을 얻어갈지 또 이런 토론을 통해서 어떤 분들의 가슴에 가 닿을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저가 태어난 거는 구자면 손다. 저가 이제 나이가 4살, 4살인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는 누군가가 와서 데리고 갔어. 하루는 이제 통지가 오기를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포 해무소로 가니까 맨날을 갈 수 있으면은 가보세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는 저를 업고 구두에 모프배 있는데 저를 업고 갔어. 가보니까 아버지는 벌써 모프배 타 있는 거라. 배에서 이렇게 손을 붙잡았는데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간 거라. 말이 다 못했어. 말문이 막혀서 이건 기가 막힌 일이라. 손을 놓으니까 저만큼 배를 떠나 아버지가 절에 가는구나.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기는 떠올라. 목포는 이제 여행으로 한번 가서 목포 해무소에 가서 봤지. 보니까 나가 눈물이 나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조그마한 요런 데서 춥고 배고프고 가족 그립고 이 속에서 얼마나 힘들다가 돌아가시는 거니까 거기 가니까 이 눈물이 나고 이 목이 막혀서 말을 못해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나쁜 사람으로 쳤잖아. 나쁜 사람을 쳤는데 아무 죄 없이 나쁜 사람을 쳐서 이제 너무 억울했죠.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이 손이 다 북물어 터져도 일은 해야 사는 거다. 놀면 안 되는 거다. 이 마음 먹으니까 일 어디 갔다 돈 벌려 갔다 와서 일이 해가 혼발만 나오면은 또 산에 가서 또 나무로 헌짐 지고 와. 그런데 뭐 시대가 그렇게 되니 누구를 원망할 거라. 모든 분들이 많이 도와준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가 사라진 것 같아. 저는 44년생 허순자입니다. 네, 와, 뭐 잠깐만 봤지만, 네,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인데요. 방금 펼쳐본 책의 주인공 허순자 할머님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로 환영해 어서 주시기 오십시오.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리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마스크 잠깐 괜찮으시면 벗어주시고 또 앞에 마이크가 놓여 있거든요. 함께 손녀분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소개를 잠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3 사건 유족 1944년생 허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오신 분은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제주 방언을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만약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소통 면에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손녀분께서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순자 할머니 손녀 성은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젊은 세대이시지만 그래도 아마 할머님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4.3 사건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으로 뵙긴 했는데 사실 그 너무 아픈 과거와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보기에는 너무 고우세요. 그렇죠? 제가 사실 무대 올라오기 전에 잠깐 할머니랑 인사도 하고 얘기 나눴는데 너무 미소 너무 좋으시고
셀카도 같이 찍고 네. 그래서 정말 아까 받았던 인상과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그 아픈 얘기랑 너무 좀 다른데 네. 궁금합니다 정말 또. 네, 어떻게 오늘 아마 살아셨는지. 많은 이야기를 너무 들려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자리가 쉽지는 않으신 자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 제주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용기를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과거의 기억들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죠. 네. 일단 저 솔직히 그때 이렇게 할머니께서 1944년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4살 때라고 사건에서 하면 4살 때 지금 알베르토 씨의 아들 저희 지금 막내. 아들 만내 3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만 두 얼마나 살인데 어린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그 솔직히 더 마음이 아팠던 게 그 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는 거 버텨야 되는 게 너무나 사실 슬픈 일인데 상상도 하기 힘든 네. 일이죠. 책을 펼쳐 보니까 그 당시 4살이라고 하셨고 또 지금 이제 알베르토 씨랑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어떻게 보면 4살이면 어떤 정도인지 우리가 좀 가늠하기도 힘든데 네. 할머님 우선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생생하게 그때 기억을 하고 계신지 아마도 큰 충격을 받으신 일이라서 기억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저는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고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도 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아무런 일이나 찾고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 내가 더 좀 배워야 내가 어디 가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다가 옆집 동생이 좀 글을 좀 배워달라고 해서 그 옆집 동생이 저를 한글을 좀 배워주니까 어떻게 그 어린 분이 이해가 가게 머리에 들게 선생님보다도 더 얘기를 잘해서 이해가 가게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무슨 바람이 나오고 무슨 글이 들어가면은 무슨 바람이 나오고 오 하면 입이 공드랗게 나오니까 오 하면 공이니까 공을 쓰고 난 하면은 난이라고 입 새로 나와서 그렇게 말을 가르쳐 주니까 네. 그때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머리에서 떠올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느냐고 물으면은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네네. 그때의 한글을 좀 딱 머리에 떠올라서 글을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아주 자상하게 예, 이렇게 알려주는 분들이 그래서- 다행히 주변에 계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많은 걸 기억하고 그러니까요. 계신데요. 지금 한글 배우셨던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네. 70년 전 얘기지만 아마 하도 참혹했던 얘기니까 사실 잊을 수 그러니까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사건 당시도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는지 그죠?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할머니께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의 아픔에 네. 거의 7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씀 못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 네. 말씀을 하지 못하셨던 것과 또 어느 정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는지. 그때 시절에는 사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좋게 보지를 않아서 그때 시절은 너무나 억울했고 할머니도 사삼의 사람은 좀 안 좋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에 나도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랑 단둘이서 살면서 내가 일을 해야 살겠다고 그런 마음에서 열심히 아무런 일이나 하다 보니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뭐 닥치는 대로 일하셨고 아까 보니까 육체적인 노동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뭐 돌을 지거나 뭐 이런 힘든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그때 당시에 푸드가 작았어요. 푸드가 작았는데 푸드를 넓히려고 산에 돌을 깨어서 바닷물이 내리면은
그 돌을 지어서 바닷물에 상자에 놓고 상자가 가득이면 다시 다른 쪽에 놓고 상자를 가득이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돌을 지어서 물이 들면은 일이 끝나요. 물이 싼 때만 그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물이 들면은 작업을 못 해요. 그런 일을 어린 시절에 그 힘든 일을 등에다 큰 돌은 등에다 놓고 작은 돌은 손으로 주워서 담고 이렇게 한 일을 그 부두를 메우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랫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물이 내려가면은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청춘 시절에 힘들 때 예. 아까 한글 가르쳐 주신 분 말고도 많이 할머니를 도와주신 누군가가 옆에 있었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을까요? 예, 이런 이제 좋은 말도 이제 들려주시고 이제 많지 않은 도움이라도 저에게 많이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 생각하면은 지금도 가슴이 어리고 그 사람들 한 번만 만나줬으면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지금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할머니 그러면 한글을 혼자서 옆집 동생한테 도움을 받아서 배우셨고 예, 또 혹시 뭐 글이나 어떻게 배우셨어요 나중에? 또 옆에 이제 삼촌이란 분이 이제 가서 제가 글을 읽을 수 있으니 책을 좀 빌려다 주세요 하니까 심청전 책을 빌려다 줘서 이거를 읽어보라고 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읽으니까 많이 감동된 부분이 저에게 많이 있어지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삼촌신디 가서 책을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쓸 때는 받침법이 있고 이제 읽을 때도 받침법이 있으니까 시간이 날 때는 이제 저에게 와서 그 글을 더 배워야 된다고 해서 그분이 제일 생각이 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어린 시절에 진짜 예, 정말 막 예, 응석 뿌리고 사랑받아야 될 그 시기에 너무 참혹한 일을 목격하시고 예, 그 이후에도 진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 이해하기 너무 어린 나이에 예, 무조건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면서 예. 배움에 대한 갈증도 너무 크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삶을 살아오시는 동안 할머니께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어쨌든 이거를 일을 악물고 내가 잘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가장 그 동기부여가 됐던 어떤 게 가장 힘이 됐던 건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잘 버틸 수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을 그런 게 있다면 뭐였을까요? 할머니를 이렇게 강하게 버틸 수 있게 도움이 된 어떤 영감이 된 게 있었다면 삶에서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거는 동네 분들이 저를 좋게 봐서 열심히 산다고 이제 그 작지준 이제 돈을 모아서 놔두니까 이제 돈이 좀 있으면은 밭을 하나 가지고 그 돈을 주고 남은 돈은 이제 벌어서 갚으라고. 그 그래서- 도움을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예, 그런 도움이 있었어요. 옆에 분이 돈이 많이 없어도 밭을 줄 거니까 이제 있는 돈만 주고 남은 돈은 벌어서 갚으라고 해서 그 밭을 제가 주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지금 고마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네 분들도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예. 어려운 상황에서 어, 이렇게 열심히 예. 하고 한글 그러니까요. 돌을 줍는 그런 일 하시고 이렇게 어, 보니까 얼마나 그 안쓰럽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변에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옆에 손녀분이 저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보면서 야, 그 힘든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불운함을 겪었는데도 꿋꿋이 버텨서 잘 살아내시고 이렇게 지금도 허리도 꼿꼿하게 건강하신데 자녀분 낳으시고 손녀까지 저렇게 잘 키워가지고 옆에 통역으로 데리고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성공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살아오시는데 가족의 힘이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가족의 존재가 가족에 대해서요. 네. 예, 제가
열아홉 어찌 살다 보니까 19살이 됐어요. 네. 그래서 19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이제 두니까 내가 열심히 더 일을 하고 살아야 자식을 돌본다는 생각에서 항상 자식들에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너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항상 돌봐주고 항상 얘기도 하고 곡식이 뿌렸다고만 곡식이 자라는 게 아니고 곡식도 항상 돌보고 손봐주고 항상 다듬어주고 해야 곡식이 자라지 곡식이 뿌렸다고 곡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곡식을 뿌리면 씨앗을 뿌리면은 씨앗을 항상 다듬어주고 항상 살펴주고 해야 그 곡식도 자라듯이 맞아요. 내 자식도 항상 다듬어주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를 해야 살 수가 너가 있다고 항상 그런 말씀을 자식들에게 해주니까 자식들이 지금은 착실하게 살아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산 거를 몰랐다고 지금에 와서 할머니가 저 나중에 커서 도와줄 수 있어요. 소녀가 그렇게 아유. 말을 했어요. 예. 아니 아까 그 이거보다 노인은 더 큰 힘은 없죠. 노인은 도서관이라는 말 정말 맞는 게 할머니께서 지금 웬만한 육아책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부모들한테 사실 이렇게 자녀분들이 제일 큰 동기부여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자녀를 곡-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죠. 아이들을 저도 이제 더 아들 딸이 느낀-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정말 곡식 심는 것처럼 재배하는 것처럼 키워라. 이거 너무 와닿는 그 얘기고.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관심과 애정을 쏟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혹시 저는 손녀분도 한 말씀만 들어보고 싶은데요. 할머니께서 아니 저는 외국인이라서 잘 모르지만 그냥 벼주나 너무 잘하셔가지고 필요 오늘 없을 것 걱정했었죠, 제주 방언에 대해서. 그냥 그래서 통역보다는 저는 할머니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런 거 그쵸. 필요가 없는데 이런 할머님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성장을 했잖아요. 할머니는 가족에게 우리 손녀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4.3 사건에 대해서 뭐 이런 어떤 겪으셨던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다음 세대로서. 저는 할머니가 4.3 사건 유족이고 그걸 계속 할머니께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노인 도서관을 통해서라도 할머니 얘기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지금 많이 떨리실 텐데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든든하시겠어요. 맞아요. 정말 네. 저도 안가족의 가장으로서 그래도 저도 아들 딸이 있고 물론 언제나 책임져야 되고 자녀들한테 가족한테 잘 해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지만 오늘 할머니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앞으로 아마 힘들어질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당연하죠. 너무 대단하시고 너무 이제는-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저는 참 이제라도 다행스럽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현장에도 많이 와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게 이제 일반화가 돼서 참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생중계를 집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들은 모두 댓글로 남겨주시고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이 행사가 더 빛을 낼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할머니께서는 과거 당시에 힘든 그런 일들 때문에 내 가족은 그런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요. 제주는 이렇게 개개인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섬이지만 그런 것을 안고서도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평화를 지키고 또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한 분께서 오늘 할머니께 직접 질문도 하고 싶고 이 자리에 함께 와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초대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JD 씨
노인 도서관을 방문해 주신 특별한 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혜원 감독님이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직접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하는 지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JDC 노인도서관에 어떤 일로 무슨 일로 방문해 주셨어요? 네. 제가 지난 그 월요일 날 제주에 도착해서 실제로 어저께까지 촬영을 하다가 오늘 여기 참석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제주 4.3과 여성이라는 테마로 지금 다큐멘터리 연출을 하고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네.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 보면 자료도 찾고 책도 읽고 그래야만 하는데 4.3과 여성이라는 책에서 허순자 할머님의 이야기를 접했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좀 드리고 싶은 질문도 있고 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셨는지 바로 그럼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정말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일을 하시면서 사셨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좀 여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그 4.3도 굉장히 참혹한 기억으로 남지만 4.3 이후에 어떻게 이 삶을 지탱해 나갔는가 하는 데에서 여성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돌 줍는 일, 또 국수 공장에서 국수 뽑는 일, 또 뭐 땔감, 한라산 같은 데서 땔감까지 해서 팔았던 그런 일까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할머니 그래서 어떤 일이 가장 힘드셨는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예, 모든 일이 힘들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일을 힘들어도 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많은 힘들고 눈물이 나도 눈물을 삼키며 여기까지 오아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니 저는 사실 할머니 아까 이렇게 하셨던 일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네. 저희는 가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힘들다 생각할 때 많은데 핸드폰 무거워서? 아니요 뭐, 그냥 사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오늘 또 유튜브에 통해서 전용분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그냥 사는 게 정말 힘들다. 이 할머니 얘기 들으면서 정말 동기부여 많이 들 것 같고 이거 정말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할머니께서의 이렇게 생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생활 전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 할머니 예. 제가 요즘 할머니들을 찾아뵈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예. 할머니들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제가 이렇게 여쭙곤 하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많이 눈물도 흘리셨겠네요. 이렇게 여쭤보면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덜 서러워야 눈물도 나지. 나는 눈물도 안 났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그죠? 그것이 이해가 안 될까봐 그런 얘기를 제가 못 드렸어요. 그리고 예. 또 살다 예. 보면 사라진다 이런 예. 얘기를 하시는데 예. 살다 보면 할머니는 가슴 속에 어떤 맺힌 한이 이제 있으시다면 예. 어떤 게 가장 큰 한으로 맺혀 있으신지. 맺힌 일은 많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부모가 없어서 남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보면은 가장 그때 학교에 못 가고 학교에 가는 사람 학생들을 보면은 그게 제일 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들도 인터뷰를 하는데 할아버지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니던 학교에는 여학생이 한 명인가 두 명뿐이 없었다. 그 정도로 당시에 네. 할머니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 하셨던 그런 그러면 환경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 그 4.3 사건을 겪고 그 이후에 뭐 6.25도 있었고 이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남학생들은 조금 나았던 건가요? 그나마?
그때 먼저 어쨌든 학교라도 좀 너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어른들이 했던 그렇죠. 걸까요? 배움과 교육의 기회가 남자들한테 아. 훨씬 더 많았던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억울함 어쩌면 좋아요. 네. 그런 그 환경 속에서 또 할머니께서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만 했고 또 할머니하고 단둘이서 살으셔야 됐는데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예. 그 부모님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억 같은 거.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어렸죠. 나이가 좀 그때 당시는 좀 어렸는데 어머니가 저를 낳고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저를 돌보면서 키웠는데 아버지가 어디 볼 일이 있거나 일을 할 때는 외삼촌 신디 가서 저를 맡겨놓고 일을 해서 어두우면 일이 끝나서 어두우면 집에 돌아와서 나를 안고 갈 때 아버지가 많이 힘들고 그렇게 해도 아버지는 저를 이뻐하시면서 자꾸 저를 다듬어주고 하는 그런 기억은 생생하게 납니다. 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예, 많은 힘이 들면서 돌아가신 걸 생각하고 이제 지금에 와서 사슴 사건이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살았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의원님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대가 왔는가 생각을 하고 이제 젊은 분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에게 다 돌아오는 생각에서 젊은 분들이 열심히 살고 힘들어도 열심히 살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이제 다 지나간 과거 속에서 사실 뭐 돌아가신 아버지 또 할머니의 억울함에 대해서 생각하면 뭐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기관이나 뭐 단체 또 개개인의 노력 또 우리 다큐멘터리를 만든 우리 감독님 같은 저런 분들의 노력으로 덕분에 그 저희가 현 시대에 조금이라도 이걸 다시 돌아보고 되짚어보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머니께서 등장하신 제주 4.3과 여성 이 책이 출간되고 또 번역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넘어 전 세계로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것도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서 이거 잘못 따라 먹었다. 아 네. 예.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된 것은 모든 의원님들과 모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노력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많이 힘들어도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씀도 듣고 이런 자리에 와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용기를 내주셔서 가장 감사드려요. 어머니 이렇게 분이죠.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네, 네, 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 제주 4.3 사건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해외까지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감독님께서도 재원 감독님께서도 이런 노력해 주시고 계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인들 중에 또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독님께서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제작하자는 마음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리고 요즘 촬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마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촬영을 하시면서 제주 4.3 70주년이 되는 해에 저의 가장 절친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성악가예요. 소프라노 성악가인데 70주년을 맞이해서 그 음악가들이 모여서 뜻깊은 연주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영상으로 좀 기록을 해주지 않겠느냐 해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때 연주회 제목이 섬의 아픔을 묻히 기억하다였어요.
그래서 음악인들이 베르디의 레퀴엠을 연주하는 그 행사 과정을 쭉 기록하면서 저도 4.3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 그때였고요. 근데 제주 4.3 하면은 굉장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다큐멘터리 하기 전까지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 너무나 잘 알 것 같은 사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시작서부터 7년간의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제가 알아가는 과정을 저의 직업인 다큐멘터리 연출을 통해서 좀 제작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성들, 할머니들이 그동안 말씀을 많이 못하고 사셨던 것 같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들은 좀 말씀을 좀 종종 해오셨는데 할머니들은 그만큼 본인이 겪었었던 이야기를 하시지 못했던 것 같아서 할머니들의 이제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허순자 할머니도 뵈러 나온 건데, 그러니까 할머니께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 같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제주 4.3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4.3이 기억이 됐으면,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억이 됐으면 하고 바라시는지. 저희 생각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힘들지만 이러한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많은 힘을 써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분들이 힘이 들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힘을 써서 이런 일을 없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픈 기억을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힘이 들고 많은 말이 많아서 시간 관계로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와닿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정말 현재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이런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 역사를 알려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수가 있고, 저도 솔직히 며칠 전까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행사 준비하면서 좀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건데, 정말 저도 감사드립니다. 감독님도 그리고 할머니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꼭 알려야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역사를 돌아보고 인지하는 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죠.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할머니께서 제주 4.3 사건이 이렇게 기억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계신 감독님께서 아직 만들고 계시는 중이라고는 하시지만 지금까지 정말 내가 모르는 게 많았구나라는 걸 깨달으신 이 시점에서 제주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또 이 사건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시는지 그 소감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감히 제주를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닌데요. 네, 제가 제주 하면은 예전에 가장 제가 좋아했었던 제주의 풍경은 그 돌담이었거든요. 너무 멋스럽고 소박하고 그랬었던 돌담이었는데 4.3 스토리를 알아가면서 그 돌담이 그냥 돌담으로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4.3 때 이 돌들이 어떻게 쓰였는가 이거를 알게 되니까 좀 다른 어떤 시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제주라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인식의 지평을 좀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들을 오늘 이야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덕분에 저희가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일단 정말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분들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머님과도 소통이 더 잘 되셨던 것 같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덕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다큐멘터리 하면서 참 후회, 아쉬움 이런 게 너무 많이 드는 때거든요. 5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더라면 2년만이라도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 만나볼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주신 그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저희한테 이런 얘기 좀 길게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라고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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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촬영을 하다 오셔가지고 뒤에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이제 가시게 됐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이 이야기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현 시대 청년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까지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우리 현재는 그럼 어떤 문제들을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미래에는 이 안 좋은 과거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함께 머리를 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청년분들의 고민 사연을 읽고 노래를 불러주실 JDC 노인 도서관의 사연 집배원분들을 저희가 또 아주 특별한 분들을 네.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제가 소개할까요? 뭐 네. 이제 여기 옆에 계시니까 사실 소개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모만 보면 믿기지 않지만 데뷔하신 지 18년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18년 데뷔 올해 18년 차시죠. 예, 그리고 남성 보컬 밴드를 이렇게 달콤한 사랑 노래와 애절한 이별 노래 이렇게 다양한 음악으로 대중들한테 큰 사랑받고 계시죠. 예, 바로 스윗소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뷔 18년 얘기하는 와중에 네, 얼굴 안녕하세요. 빨개졌어요. 스위스로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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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스로 이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우재입니다. 스위스로가 데뷔하자마자 저하고 방송을 해가지고 거의 첫 콘서트부터 제가 가고 그랬었는데 네. 그렇게 맞아요. 오래전이에요. 항상 저희를 벌써? 키워주시죠. 아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JDC 노인 도서관에 사연집 배원으로 나오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네. 우선 우리 허순자 할머님의 이야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 관해서 들어보면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 시대를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역사와 그 세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청년분들에게는 지금 현 시대의 고민들을 털어놓는 네. 그런 자리에 와서 기쁘고 또 더불어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더불어 상생, 평화 이런 걸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스위스로는 특별히 오늘 사연을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들과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노래로 잠깐이나마 위로와 안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네, 정말 제대로 오신 것 같아요. 뭐 감미로운 목소리 하면 네. 스위스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연을 또 직접 읽어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위로의 노래를 또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함께 힐링받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대되죠. 네. 목소리 말씀만 하셔도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 어떤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오늘 JDC 노인 도서관의 고민 사서함에 쌓여 있던 사연지 중 2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주한 외국인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하고 적응도 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별 탈 없이 지내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아이의 교육 문제 때문에 아내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개인 시간을 중시하는 유럽의 교육 방식과 부모의 지원과 케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 방식이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유럽 문화권에 있었던 저는 아이의 주도적인 학습 방향에 제가 혹시 너무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아무래도 나라마다 교육 제도와 문화가 다르기도 하고 제 아이들은 한국에서 또 자라게 될 테니 어느 정도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도 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가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 주한 외국인으로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고민. 알베르토 씨가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겠어요? 아, 많이 공감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제 사연이에요. 진짜요? 다른 분들 사연을 많이 아니. 안 보내셨나 봐요. 왜 사회자 사연이 본인 저기 사연이었어요. 들어가 있죠? 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아, 아이고. 은근슬쩍 이렇게 사연을 예, 집어넣으신 아무래도 거예요. 작가님들 부탁 주셨는데 사연 하나 좀 올리라고. 네, 이런 고민이 있으셨군요. 지금 뽑혔네요. 둘째까지 태어났죠. 맞아요. 저희 지금 둘째도 지금 21개월이에요. 네. 애기고 한창 손 많이 가고 또 귀엽고. 너무 귀여워요. 딸이니까 네. 너무 귀엽고. 근데 사실 뭐 모든 부모들의 고민인 것 같고 이제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될까 이런 고민되기도 하고 저희는 국제 부부이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뭐 대한민국에서도 사실 다문화 가족이나 굉장히 많고 많죠. 반대로 해외에 사시는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맞아요, 맞아요. 오늘 이제 국제 포럼이다 보니까 네.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 오히려 저희 아내는 네. 약간 이탈리아 스타일이고 아, 그래요? 애들이 유치원 아. 끝나서 그냥 놀이터에서 놀면 되지 뭐 놀면 놀아야 되잖아 이런 거고 저는 오히려 저 한국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요? 학원 저- 보내고 그래야 될 것 저는 같아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네. 생각하니까 여러 학원을 보내려고 해요. 저는 오, 지금 제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네요. 제가 그러면. 좀 푸시해가지고 지금 피아노랑 축구랑 수영 다니고 있는데 힘들어. 제가 극성 아빠네, 극성 아빠. 제가 좀 더 몇 개 더 다녀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사실 언제나 고민이 돼요. 사실 네. 제가 언제까지 간섭을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근데 사실 지금 얘기를 듣다가 제가 든 생각은 꼭 다문화 가정의 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은 인터넷도 너무 발달하고 아이들이 그걸 빨리 접하기 때문에 뭐 서로 생각들이 세대 간에도 다르고 또 각자 가족 멤버들이 전부 달라서 그 안에서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사연일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고민을 조언을 드리면 좋을까요? 누구한테 조언을 구해보면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네. 왜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제 사연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세요, 두 분은? 저희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아까 허순자 할머니께서 말씀 들으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본인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옆집 동생한테 한글 배우시고 이 교육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욕심이 있으셔서 결론 어떻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잘 사셨고 뭐 아름다운 가족을 꾸리셨는데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아까 할머니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많은 생각이 있었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막 오히려 본인도 힘든데 아버지가 힘들 걸 걱정하셨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조카가 지금 이제 만 8살 된 조카가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자기만의 주관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미 맞아요, 아이들이. 맞아요. 그래서 직접 그 대화를 자녀분들하고 해서 결정하는 건 어때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도 이제 아이들은 할머니께서 4살 때 있었던 일들이 다 기억하시잖아요. 어느 네네네. 정도. 아이들은 생각보다 아는 것도 되게 많고 맞아요. 본인만의 마음이 있는데 저희는 대화 많이 해요. 그래서 아, 저희는 대화 많이 하는데 근데 부모는 물론 아이들의 마음 들려줘야 되지만 목소리 들려줘야 되지만 부모님 또
좀 엄격하게 결정해야 될 때 있잖아요. 네, 뭐든지 다 원하는 대로만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네. 아들한테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한글 공부할래? 아 아빠 귀찮아 안 할래 이런 거니까 사실은 아무래도 세대도 다르고. 아, 그래서 그것이 약간 고민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음. 부모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사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으니까 네. 한국 교육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그런 부분인 것 그럼 같아요. 우리 할머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알베르토 씨가 궁금한 부분을. 아까 또 너무 정말 명언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할머니 좀 세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궁금합니다. 요즘 저는 교육 방식도 나이가 있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씨앗을 뿌리면 그것을 씨앗을 뿌렸다고 거둬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을 항상 돌보고 항상 다듬어주고 항상 일을 해줌으로써 자식이 올바르게 키울 수가 있어서 나무에 곡식을 키우려면은 항상 손이 들어가서 가꾸듯이 자식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돌봐주시면 자식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전 그리고 지금 스위스로 세 분 중에서도 영우 네. 씨는 지금 네, 결혼해서 저도 두 아이의 아이들 아빠인데요. 키우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알베르토 씨 사연에 많이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도 어떻게 보면 다른 문화권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국적이 다르지 않아도 그렇죠. 집안의 문화가 다를 수 네,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서로 네. 다른 것들이 누가 맞냐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알베르토 씨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다른 거는 오히려 축복일 수 있겠다. 결국 다양성이니까 아이가 그 다양성을 배우면서 그 안에서 결정을 할 수 있고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런 그 결정할 수 있는 토양을 잘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 다른 문화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할머니 두 번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정말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 대한 이런 뭐라 그러지? 어른 자세 있으면 네. 부모가 이렇게 어른 자세 보여주면 네. 결론 식물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나무 갖는 듯이 갖는 것처럼 맨날 신경 써주고 예쁘게 만들려고 하고 노력을 하면 이 아이들도 잘 자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네. 말씀해 주신 거 맞아요. 오히려 이 제가 이제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많이 고민되는데 오히려 이 다름이라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 교육 받았었는지를 돌아보고 저희 조카 커나가는 거 보면서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누구든지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아이를 깊은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서 믿어주는 거. 사실 다른 어떤 뭐 열심히 학원을 보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맞아요. 하겠지만 그리고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는 철학도 부모들 사이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근저에 어쨌든 정말 충분히 이 아이를 내가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다면 결국 사랑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안정감을 줘서 그 사람을 잘 성장하게 하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있네요. 결국 그래도. 사랑이 답 아닐까요? 저는 잘하고 그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약간의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게 훌륭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사실은 뭐 이런 고민들이 뭐 정답은 없고 가족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오늘 작가님 분들을 저희 사연을 뽑아주셔서 오히려 다양한 의견 들어보는 게 언제나 너무나 도움이 되니까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께 또 많이 도움 아마 되실 것 많은 같아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선정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애기 보고 싶네요. 갑자기. 앞으로 결혼해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많은 정보 고맙고. 계획이 있나요? 네? 계획이 있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고민입니다. 자, 오늘 일단 그러면 뭔가 지금 이 분위기에 맞는 뭐 위로가 네. 될 만한 아름다운 노래가 혹시 있을까요? 바로 손민아 씨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딱 맞는 노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 네. 저희 노래 중에 사랑해라는 노래 들려드리면 오,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를까요? 네, 박수를 네. 청해 듣겠습니다.
스스로의 사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말, 그래서 더욱 듣고픈 말, 고마운 말, 날 살리는 말, 사랑해 그댈 정말. 쑥스러워 평생 못하는 말, 그래서 더 가고픈 말, 미안한 말, 눈물 나는 말, 사랑해 그댈 사랑해. 마음 굴뚝인 날 핑계도 핑계로 미워봤지. 그렇지만 나는 말야. 내 진심은 같이 불러볼까요?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언제나 내 곁에 있어서 자꾸 잊고 살지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 지금 눈물 나게 고마운 사람, 언제나 그렇게 있어줘. 그대 눈에 깊은 내 마음을 알아줘. 자, 같이 손머리로 박수. 작았어 나의 감추는 말, 그래서 지금 열고픈 마음, 든든한 마음, 참 따뜻한 마음, 사랑해 그대 사랑해.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툴툴거리고 짜증을 내지. 그렇지만 나는 말야, 내 진심은 말야.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언제나 내 곁에 있어서 자꾸 잊고 살지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 지금 눈물 나게 고마운 사람, 언제나 그렇게 있어줘. 그대 눈에 깊은 내 마음을 알아줘. 이것저것 자주 않아도, 별다른 이유 찾지 않아도 날 믿어줄, 감춰줄, 날 지켜줄, 힘이 돼줄 나의 좋은 사람들. 그댈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언제나 내 곁에 있어서 자꾸 믿고 살지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 지금 눈물 나게 고마운 사람, 언제나 그렇게 있어줘. 그대 눈에 깊은 내 마음을 알아줘. 나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와,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어떻게 너무 확 빠져 계시던데 알베르토 씨.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잘 네. 들으셨나요? 노래. 고맙습니다. 알베르토 씨와 또 우리 영우 씨를 위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자녀 아니, 교육에 네.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요. 네, 근데 진짜 또 그건 맞아요. 네, 네. 표현하지 않으면 또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랑해라는 말도 많이 하십니까? 엄청 많이 하죠. 맨날 음. 맨날 와이프한테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 또. 네, 중요합니다, 진짜. 자, 우리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두 번째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휴학을 하고 외무고시를 준비 중인 34살의 수험생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등생으로 자란 저에게 공부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길이었는데요. 수능 때부터 발목을 잡히고 말았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지로 총 4번의 수능을 치르고서야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니 남들보다 늦었다는 조바심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도 조기 졸업을 목표로 학업 외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저의 억눌러왔던 꿈을 떨쳐내지 못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외무고시 준비를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저는 두 분의 염려를 뒤로하고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외무고시를 준비한 지 4년이 넘어가는 요즘 무력해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창 시절 한눈 한번 팔지 않고 공부에 전념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힘든 청춘을 보내고 있는지, 왜 나만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꿈에 대한 미련과 열망,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시작한 공부가 이제는 저를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까 염려도 됩니다. 거기다 지난 겨울 아빠의 건강이 느닷없이 악화되었어요. 경제적으로 부담을 질 수 없어 아르바이트 과외를 하고 있는데 막연한 불안함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지속해서 내년 시험을 봐도 될까요?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야 할까요? 그도 아니면 졸업이라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휘저기는 마음을 다잡고 싶은 바람입니다. 와, 이거 진짜 뭐라고 섣불리 조언이나 뭐 위로를 드리기가 힘든 그런 사연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같은 그런 입장에 처하셨는데 일단은 너무나 힘드실 것 같다.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베르토 씨는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우선 말씀을 좀 솔직히 해주시죠. 뭐 저희도 답은 없을 것 같고 없죠. 정답이 네. 없는데 언제나처럼. 근데 아마 본인이 이제 아마 이야기 듣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딱 드리고 싶은 말씀 딱 3가지가 있어요. 짧게 뭐예요? 할게요. 네네네. 첫 번째는 인생은 생각보다 굉장히 길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항상 이렇게 촉박감 속에서 사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20살일 때도 나 빨리 대학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면 빨리 취업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은 뭐 고시 준비하고 계시는데 언제나 뒤처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또 빨리 해야 되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30살 때면 20살 때 진짜 애기였다. 그리고 40이 되면 30살 때 진짜 애기였다. 네, 아무것도 몰랐다 그때. 할머니께 맞아. 여쭤보면 오히려 더 그럴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촉박하게 서두르면서 다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본인만의, 사람마다 본인만의 속도가 있고 본인만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맞아요. 본인의 속도로 가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제 한 가지의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해왔던 그런 노력과 그 고생과 그 투자했던 시간 때문에 이 본인이 뭔가 포기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포기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아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인생은 과거는 그냥 과거고 있었던 일이고 어차피 다 배움이 되는 거고,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향을 틀더라도 지금까지 노력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 거죠. 맞아. 어떻게 결정하든 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하죠. 앞으로 있을 일들이 중요하죠. 뭐 광고는 뭐 나만의 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근데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Walls are there to show how badly you want something. 우리 살다 보니까 많은 장벽들이 있고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런 장벽들이 왜 있냐면 우리가 우리 목표를, 우리 원하는 목표를 얼마나 강력하게 원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장벽이랑 부딪혔는데 바로 포기해.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거 목표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목표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힘든 일이 닥쳐봐야 그렇죠. 이게 진짜 내가 그쵸. 간절히 원하는 건지 아닌지 알게 된다 이건가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겪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쭉
자기만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 끝까지 가야죠. 사실 무슨 일 생겨도 그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스위스로 분들은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진짜 뭐 저희한테도 저희 애가 가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보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알베르토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안 된다, 쉽지 않다라고 했을 때도 그 벽을 뚫을 수 있는가 없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래 해보세요가 아니라 진짜 어느 정도로 내가 강력하게 원하는지를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되어야 그 다음엔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이런 어떤 시련을 물론 너무너무 힘드신 입장이겠지만 그냥 무조건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야라고 낙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도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떤 일에 더 간절하게 마음을 품고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제 생각에는 저는 항상 제 인생 철학 중에 하나인데 그냥 새옹지마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인 것 같지만 저도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었을 때를 되돌아보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그렇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었네 맞아요. 심지어 맞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눈앞에 있는 힘든 일만 보시지 마시고 조금 더 먼 시점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두고 하나씩 문제들을 해결해 가다 맞아요.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거에 했던 노력 이거 다 아까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더 좋은 면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이런 젊은이에게 우리 할머니께서는 또 그 아까 알베르토 씨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 도서관이시니까 예.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힘들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막 힘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면은 다 모든 것이 다 알 수도 있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힘들어도 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힘든 것을 참으면서 열심히 사십시오. 예. 아마 네. 할머니 예. 사연을 오늘 듣고 이분도 예. 많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 저렇게 힘드신 그게 내 분도 잘 사셨구나. 경험도 공부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경험도 하고 많은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서 살면은 다 그 대가가 다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오늘 경험담으로 그 누구보다 더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견디고 계속 열심히. 맞아요. 누구 말처럼 뭐 강한 자가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한 자가 된다고 잘 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 나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위스로가 또 노래 선물해 주실 거잖아요. 네, 좋은 말씀 저도 옆에서 참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참 굽은 길이나 험한 길도 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막상 내가 그 길을 걷고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걸을 때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 아무도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인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더 이렇게 아껴주고 힘을 더 북돋으라고 얘기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도 그러고 싶은 마음에서 만든 노래가 있거든요. 다 잘 될 거라 생각해라는 곡인데 이 노래도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과 함께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곡으로 이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골라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노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래 난 잘될 거라 생각해 다 잘될 거라 생각해 내 물음표를 느낌표로 멋지게 바꿀게 난 당당하게 살 테니까 한 걸음 더 갈 테니까 날 지켜봐줘 떠나면 돼 내일아 숨가쁜 오늘도 한참을 또 돌다 따르다다 밤마음이 가득 차올라 한숨을 떨군다 바로 그때 갈 곳 없이 헤매던 내 눈길 멈춘 곳은 결국 여기네 발끝 나 걸어온 흔적 나름대로 괜찮은 선택을 해왔어
있어도 나만을 믿어. 그래 그거 잘나. 나 잘할 거라 생각해. 다 잘할 거라 생각해. 세상이 던진 물음표에 당당히 맞설게. 난 힘들어도 갈 테니까 한 걸음 더 갈 테니까 날 지켜봐도 더 나은 내일에서 안돼 전해서 못해 어쩌라고 나름대로 내 시대로 가는 거야. 좋으면 따라와. 오케이. 그게 아니면 조용히 롯데 많은 선택들 중에 택하. 내가 걸어갈 시간들 속에 그 한숨을 넘지 못해 괴로운 날도 많겠지. 근데 말야 잘할 순 없는 거야. 정답이 어디 있겠어. 나답게 가보는 거야. 난 잘할 거라 생각해. 다 잘할 거라 생각해. 내 물음표를 느낌표로 멋지게 바꿀게. 난 당당하게 설 테니까 한 걸음 더 갈 테니까 날 지켜봐줘. 더 나은 내일아. 왜 못할 거라 생각해. 왜 안 될 거라 생각해. 세상이 던진 물음표에 지수는 없잖아. 당당하게 갈 테니까 나를 믿고 갈 테니까 날 지켜봐줘. 더 나은 내일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왠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사연의 주인공께서도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얘기보다 이렇게 노래 하나 듣는 게 사실 진짜 힘이 될 때 많잖아요. 네. 사실 좀 너무너무 힘든 시기인 거 맞아요. 모두에게 힘들고 특히 우리 청년들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젊은 세대의 그 청춘들에게도 힘을 드리고자 했었는데요. 그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네, 네. 스위스로 분들은 오늘 일단 너무 반갑고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덕분에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역시 생으로 앞에서 들으니까 네. 노래 이렇게 잘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통해서 보신 분들도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번. 여러모로 모든 점에서 다 부탁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참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자리였고요. 또 특히 이제 허순자 할머님께서 어디서 이렇게 제주 4.3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오늘이 굉장히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 집배원으로서 저희가 이 고민을 어떻게 들어드리는 것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노래로 힘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그리고 방금 들려드린 노래 다 잘 될 거라 생각해도 저희도 가수로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참 힘든 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이 바닥에서 그렇죠. 그렇게 좀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할 때쯤에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참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우리 이름이 있고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우리를 너무 스스로 포기하지 말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우리한테 힘주려고 만든 노래거든요. 그래서 네. 좀 뜻깊이 좀 힘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깊이 담아봤습니다. 그래도 저를- 여전히 세 분은 노래하실 때가 제일 행복하고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팬들하고 소통하고. 힘들 때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온 걸음들이, 그래 우리가 노래할 때 가장 행복했어.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걸음들이 헛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다 잡으면서. 근데 저는 훈 씨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스스로에게 힘을 주기에 만든 노래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위로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뭔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가장 아껴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허순자 할머니께서 저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의미 있는 경험담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덕분에 저희 앞으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 생긴 것 같은데 네. 오늘 나와주셔서 소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셨는지. 제가 이런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힘든데 힘들어도 열심히 하면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베르토 씨도 오늘 많은 생각이 들고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주 포럼 그리고 저희 JDC 노인 도서관의 목적 중에 사실 뭐 병화잖아요. 세계 네. 병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하고 또 많은 사형 등등 많은 얘기했는데 굉장히 저도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사실 굉장히 뜻깊다고 저는 느끼고요. 어떤 이야기든지 누군가 계속 읽어주어야 오래도록 기억이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제주 4.3 사건이 구술로만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서 많은 분들에게 열람되기를 희망하고요. 이 방송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도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하나씩 써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제18회 제주 포럼 있습니다. 그 시간 벌써부터 기약을 하고 싶고요. 그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위스로 세 분께서 허순자 할머니 그리고 우리 청년 모두를 위해서 준비하신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JDC 노인 도서관은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우리 스위스로의 레전드 같은 노래죠. 이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는 1일 사서 손미나 알베르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잊은 듯 눈 감아도 난 너를 아닌 듯 돌아서도 난 너를 조금만 솔직해도 난 너를 그렇게 아파하도록 너를 이렇게 바라보고 쓸쓸한 눈으로 다 웃고만 있었지. 생각하도 난 너를 매일 또 이별하도 난 너를 이미 넌 꿈이라도 난 너를 정말로 끝이라도 난 너를 한 번만 용기 나도 난 너를 그렇게 아파도록 너를 이렇게 눈물 짓도록 다시는 하나 참아 안을 수 없었지. 살아갈 것 같아.
힘이 되도록 너를 따스한 햇살처럼 난 다시 또 다가가 난 이대로 서성이며 이대로 눈물 지며 너를 더 사랑할 것 같아. 난 이대로 더 있으며 이대로 바라보며 너를 붙잡을 것만 같아.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헤어져도 난 너를 매일 또 이별해도 난 너를 잊은 듯 눈 감아도 난 너를 아닌 듯 돌아서도 난 너를 이미 난 꿈이래도 난 너를 정말로 끝이래도 난 너를 감사합니다.